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꿀벌에 대해서 꿀벌의 직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꿀벌들이 여러 가지의 직업들이 엄청 많겠지만 직업의 분류라든지 아직까지 뭐 밝혀지지 않은 직업들이 엄청 많아요. 거의 대다수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봐도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인간이 최소한으로 알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꿀벌들의 직업은 무수히 많겠지만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꿀벌이 태어나서 한 일주일간, 최소 이제 3일 정도 차에는 꿀벌이 태어나고 꿀을 저장하고, 그리고 꽃가루를 저장하는 공간을 이제 소방이라고 하는데요. 소방에서 태어난 꿀벌들이 예를 들어서 번데기에서 이제 온전한 벌로 성장해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깨어져서 나오게 된다면 그게 이제 1일차인데요. 그 1일차에서부터 3일 정도간은 소방의 청소를 담당을 합니다. 그걸 이제 꿀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행동을 하는데요. 꿀벌 내에서도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지정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인간도 솔직하게 잘 모릅니다. 그냥 아기들이 커가면서 걸음마를 떼듯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뭐 뒤집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자기들이 청소를 해야, 걸음마 떼자마자 이제 방 청소 먼저 하는 거예요. 참 듬직한 친구들인데, 그 방 청소를 하고 나서 이제 이 친구들이 하는 건 여왕벌의 비서 같은 역할도 하게 되고, 그리고 선배 꿀벌로부터 꿀을 전달받아서 소방 안에 저장하는 역할이라든지 육아를 하는 역할로 2차 전직을 하게 돼요. 그 2차 전직을 하게 되면,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이제 뭐 꿀을 저장하고 여왕벌 비서 역할을 하면서부터 그 단계 중간에 이제 건축 직군이 또 새로 생기게 되거든요. 이 건축 직군으로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왜 바로 건축을 하지 않고 시기가 조금 걸렸다가 이제 밀랍으로 건축을 할 수 있게 되냐 하면, 꿀벌이 밀랍을 만드는 공간은 이제 밀랍샘이 있습니다. 밀랍 분비샘 같은 거죠. 그곳에서 이제 호르몬 무슨 작용을 하겠지만은,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는 밀랍샘이 분비가 되고, 배에 보시면은 이제 꿀벌을 한 마리 잡아서 보여드려야 될까요? 나 근데 그것 찍으러 왔는데 그렇게 돼 있는 친구들을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료 화면을 드리자면 밀랍샘이 분비가 되고, 배에 있는 밀랍 주머니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다리 끝까지 거의 연결이 돼 있는 밀랍 주머니가 있는데, 밀랍 주머니에서 이렇게 밀랍이 생성돼서 올라옵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밀랍이 만들어지는 곳은 밀랍 주머니겠죠. 이 밀랍 주머니에서 밀랍이 만들어져서 꿀벌들이 조금씩 녹여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어떤 이제 논문을 확인했을 때는 이 꿀벌집이 육각형인 이유에 대해서는, 이 밀랍 주머니에서 생성되는 밀랍을 이렇게 꺼냈을 때 한 장씩 꺼낼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장씩 꺼냈을 때 그 구조에 맞게끔 돼 있는 게 딱딱 육각형이 나온다고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신기할 뿐만 아니라 꿀벌의 건축에 대해서 육각형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많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는 거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돌고 돌았는데, 이 건축 직군에 있는 친구들이 한 2주 정도 요 꿀벌 벌집을 건축을 하는 일을 맡는다고 합니다. 12일경부터 시작해서요. 이것도 양봉, 이제 서양벌에 대한 기준이긴 한데요. 꿀벌류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에 의해서 그냥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꿀벌의 또 다른 직업은, 어떤 친구들은 건축을 하다가도 이제 집을 못 만들게 되면 이제 외역병으로 돌아서거나, 이제 장의사불로 돌아서거나 변동이 되기도 하겠죠. 장의사병 같은 경우에는 꿀벌이 밖에서만 죽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실내부에서 농약을 먹고 와서 죽든, 아니면 너무 늙어서 죽든, 유충이라고 하죠. 이제 꿀벌의 애벌레가 썩어서 죽거나, 어떤 병에 의해서 죽거나, 환경 조건에 의해서 죽거나, 이런 조건에 의해서 시체가 되었을 때
이 장의사벌들은 이제 벌통 내부에 이제 시체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 그 이 시체로 의해서 이제 부패로 인한 이제 병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이 벌통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다 시체를 버리고 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이제 장의사 벌 말고 꿀이나 이제 꽃가루 채집병들이 있겠죠. 꿀이나 이제 꽃가루 채집병들은 정찰병을 도맡은 이제 선배 꿀벌로부터 내용 전달을 받습니다. 저희는 보지 못하지만 이쪽으로 가면 꿀이 있다더라, 꿀이 있더라 하면 그쪽으로 날아가서 꿀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꿀이나 꽃가루를 따오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 말고는 이제 수분 채집병들이 있어요. 이 수분 채집병들은 벌통 내부의 온도를 낮추거나 물이 피로하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물을 떠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맡게 되는 친구들이 목숨과 직접적으로 이제 간접이 돼 있는 경계병 역할을 맡기 시작합니다. 경계병들은 이제 벌통이 공격당했을 때 군대로 쳤을 때 기동 타격되겠죠. 꿀벌의 또 다른 또 직업이 또 있는데 공조병이 있습니다. 군대에는 뭐 공조병, 옛날에 보일러병이라고 하죠. 에어컨을 틀거나 아니 보일러를 때우거나 이런 역할을 도맡아 하는데 주로 날갯짓으로 이제 벌통 내부를 식혀주거나 그런 일을 합니다. 뭐 수분 채집병한테 물을 전달받아서 뭐 수증기처럼 날리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경계병들은 이제 보시면은 공조병들이 입구 앞에서 이렇게 날갯짓을 하고 있으면 만약에 누군가 공격을 하려 한다, 아니면 다른 이제 뭐 말벌이라든지 뭐 요런 친구들이 가까이 다가온다 이러면은 이제 이 공조병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경계병들이 위치를 변경을 해요. 위치를 변경해서 1순위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겠죠. 대부분 그렇죠. 뭐 사람이 공격하거나 뭐 동네 개 저는 이제 참 꿀벌이 너무하다고 생각 드는 게 뭐냐면 이 벌통을 공격하는 동물들, 그러니까 뭐 오소리, 노구리, 곰, 담비 이렇게 꿀을 좋아하는 동물들이 있겠죠. 이 친구들은 대부분 벌들이 침을 싸도 별로 타격이 없습니다. 벌들이 침이 왜 가지고 있을까? 계속 살아오면서 원래는 태화되지 않았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지금은 솔직히 뭐 꿀벌을 공격하는 건 사람뿐이거든요. 그런 점은 좀 꿀벌들한테 좀 섭섭합니다. 오로지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진짜 공격해서 박살내는 친구들은 타격이 없는데 오히려 도와주고 꿀을 뺏어가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밥을 계속 주고 생명의 연장을 하게끔 도와주잖아요. 근데 이걸 벌침에 대해서 타격받는 건 우리 인간이 제일 많이 당한다. 뭐 동네 지나가는 강아지나 뭐 고양이들은 뭐 이렇게 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친구들이 뭐 공격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냥 지나가고 신기하니까 이래 다가왔는데 쏘는 거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 실질적으로 자기 공격하는 친구들한테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주댕이 까다 보니까 좀 많이 돌아왔는데 이제 아무튼 이 경계병 친구들이 생명에 대해서 조금 최근접선에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위험한 친구들이 정찰병을 하는 이제 선배 꿀벌들입니다. 경계병이라는 임무까지 마치고 난 뒤에 정찰병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정찰병들은 이제 꿀벌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겠죠. 그래서 경력이나 짬이 굉장히 높은 말년병장들입니다. 이 말년병장들은 가장 위험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정찰병들이 하는 일은 주로 뭐 하시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꿀이나 아니면 꽃가루의 위치를 이제 후배 꿀벌들로부터 팔자 비행을 해서 알린다든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정보들을 후배 꿀벌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꿀벌이 비행할 수 있는 최대 비행 거리는 4에서 5km 정도로 보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거리가 4km는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까지 계산해서 4km겠죠. 그러면 비행을 해서 날아갈 때는 2k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갈 때 2km, 올 때 2km에서 4km가 되는 건데요. 이 정찰병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가는 거 4km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 이렇게 이제 비행을 하게 되는 걸까? 이 주변에 꿀이 없어요. 만약에 자연 상태의 꿀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연 상태의 꿀벌일 때 이쪽 주변에 꽃이라든지 꽃가루라든지 꿀이 전혀 나지 않는 시기가 돼버리면 이 꿀벌들의 이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돼버릴까요? 점점 사라져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정찰병들이 하는 일은 왔다 갔다 왕복 4km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먹이가 없을 때는 집을 버리고 다른 집으로 가야 됩니다. 이 정찰병들이 집을 찾아오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정찰병들이 내용을 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옛날에 전쟁 났을 때 파발마처럼
그런 식으로 내용을 계속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왕벌이나 이 안에 있는 이제 여왕벌 비서들이 정찰병의 지시를 따라 집을 옮기게 되는 거죠. 최대 4km까지. 저쪽에 새로운 살림을 차리게끔 집을 찾고 꿀을 찾고 꽃가루를 찾는 게 정찰병들의 역할입니다. 꿀벌들이 이렇게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밝혀지지 않은 직업들도 엄청 많을 테고 하고 있는 이제 꿀벌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꿀벌들을 예로 들어보면서 우리 인간의 삶도 한번 통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튼 간에 저는 이 꿀벌의 직업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꿀벌들이 다양한 이제 직군들이 있겠지만, 직업들이 있겠지만 그 직업들에 이제 충실하게 해내는 이제 꿀벌로 인해서 온전하게 이 벌통 하나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꿀벌들을 항상 여러분들도 무섭게만 보지 마시고 요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숙지를 하셔가지고 꿀벌에 대한 생태를 조금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네, 지금 한번 이걸 그냥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거 솔직하게 뭐 양봉업자 아니면 몰라도 크게 상관없거든요. 근데 날 쏜 새끼가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처음에 이것 때문에 이 새끼들은 어떤 통은 왜 이렇게 쏘는 통이 많고 어떤 통은 왜 이렇게 안 쏘는 통이 많을까 생각을 해보니 그냥 이 통은 뭐 경계병들이나 공격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이렇게 많이 쏘는 거구나 이렇게 기분 좋게 이해하려고 그냥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내용을 알게 되니까 좀 더 신기하고 이 벌에 대한 생태에 대해서 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라든지 벌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벌에 대한 이해심이 좀 커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번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